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바닥 면적 저번 시간 했었죠. 이어서 이제 재배단 부분 또 이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요 각 층별로 바닥이 나오는데 이 외부에 벽이 있어야 된다. 벽이 없을 때는 지붕 끝에서 1m 후퇴한 선까지만 가지고 바닥이 나온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3번의 1번 상식은 참 잘 뜨죠. 필로티 부분 딱 뜹니다. 필로티 부분. 보통 1층에 많이 필로티 구조를 많이 건축하는데 위에 2, 3, 4층이 있습니다. 있는데 1층, 그 필로티 부분도 보시면 위에 층이 몇 개 층이 있겠지만은요. 위에 층은 다 묻지 않고 요 필로티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로티가 있는데 필로티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에 보시면 외부에 벽이 없고 기둥만 세워져 있는 부분들, 또 혹시나 벽이 있다 해도 벽의 면적이 해당 그 벽 면적의 2분의 1 이하, 2분의 1 이하가 벽이다 라고 할 때는 역시 벽이 없다 라고 봅니다. 들어봐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필로티 부분도 보시면 외부에 벽이든지 외부에 또 기둥이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면적도 사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있지만은 쓰임새가 뭐냐? 이 필로티 부분의 쓰임새가 뭐냐? 필로티 부분 쓰임새가 공중의 통행용, 또 차량의 통행용, 또 주차용으로만 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죠. 보통 주차장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비워놓고 이렇게 하얀색 칠해놓고 이렇게 쓰면 이 부분 전부 다 면적에서 공제를 해준다. 서비스 면적으로 보겠다. 제외주겠다. 좋은 말이겠죠. 자, 또 밑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공동주택에 딸려있는 필로티란 말 뜹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는요,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아파트라든지 각종 어떤 연립이나 다세대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는요, 쓰임새, 용도를 묻지 않고 전체 다 제외해 주겠다란 말입니다. 보통 무슨 상업, 판매시설, 또 무슨 상가시설, 또 기타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필로티일 때는요, 공중의 통행, 주차용, 이렇게 전용 목적이 필요하지만요,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있는 필로티는요, 보통 이 경우도 아파트 말고 보통 연립주택이라든지 또 다세대는요, 차량 주차용으로 많이 씁니다. 차량 주차용으로 많이 쓰지만은요, 어떡하네. 그 용도를 묻지 않고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는요, 바닥에서 다 산정해서 제외해주겠다라는 부분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자, 건물 옥상에 보시면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 등이 보입니다. 요것들들, 승강기 탑, 계단 탑 등은요, 다 보시면 바닥 면적에서 안 봐요. 그런데 승강기 탑, 계단 실탑 등의 전용 목적일 때는 다 제외하지만은요, 혹시나 딸려있는 옥탑방 보이죠? 그거는 바닥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승강기, 실탑, 계단 실탑, 그 해당 목적 탑들만 면적이 좀 나와도 바닥으로 안 본다. 그런데 부설되어서 딸려있는 옥탑방 등이 붙어있다 하면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특히 이 다락을 또 잘 보세요. 다락 보시면요, 우리가 옛날에 구식 아주 오래되어진 집들은요, 다락하면 이렇게 기어 올라가죠. 근데 이것이 아니고 요즘 보시면요, 복층식이라고 해가지고 1층에 오피스텔에 가깝고 1층에 업무용 공간, 또 기타 방 형태로 만들어 놓고 2층에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다락인데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약간 구부러하게 해서 침실로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또 건물 옥상에 가시면 또 옥탑, 루프탑이라는 것도 있는데 먼저 보시면 보통의 다락은요, 층 높이 층고가 1.5m 이하일 때는요, 다 제외해 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루프탑이라 부르죠. 경사진 지붕, 제일 아파트라든지 연립 옥상에 있는 이런 식의 딱 거기 지붕들이 또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요, 거기 높이가 1.8m, 평균 높이 1.8m까지도 다 제외해주겠다. 그래서 보통의 층 내부에 있는, 내부층에 있는 그 복층식의 다락은 1.5m지만, 옥탑, 제일 최상층 부에 있는 옥탑, 경사진 지붕한테는 1.8m까지 평균 높이 이하이면 높이에서 면적에서 빼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3번 보시면요, 이것도 몇 번 나왔었죠. 공동주택 건축물, 지하층 말고 지상층에 설치한 각종 어떤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시설,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등은 다 강제로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꼭 기억하시고 기타 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에 있는 지상층에 있는 생활 폐기물 보관함, 놀이터, 조경시설, 기계실 등은 다 제외된다는 의미가 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또 위에 보시면 또 필로티 부분에 관한 쓰임새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연면적 하면은 이제 건물은 지하를 포함해서 지상 각 층별로
이 바닥 면적에 나온 데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서 요 각층하면 지하층이 포함됩니다. 요 전층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한 것이 뭐냐? 이것이 연면적이다라고 합니다. 연면적이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저 주택 구할 때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번째 별표가 더 중요합니다. 연면적에는 이것들 다 포함됩니다. 각층이니까 다 포함이 돼. 근데 용적률이라는 계산을 할 때 그때는 또 추가로 제외된다. 그래서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무슨 300% 400%인 용적률 그 계산할 때 그때는 또 없는 걸로 봐준다. 빼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단 1번이죠. 지하층 면적입니다. 지하층 지하 여러분 큰 높은 건물들 지하 6층 7층 이렇게 땅을 파기도 합니다. 그 부분들 다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없는 것으로 봐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층도 연면적에 포함이 된다. 근데 용적률이라고 하는 건축 제한 적용할 때 그때는 없는 걸로 봐준다란 말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지상층에 보니까 주차장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실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시면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샤워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 손님들만 쓴다 이런 식의 부속 용도일 때는요. 해당 부분들 요것들도 연면적에는 포함이 되지만은요. 용적률 할 때만 제외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50층 이상이어서 또는 30층 이상이어서 초고층 또는 준초고층이 있습니다. 이것들 안에 보시면 대피 공간 설치하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피난 안전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피난 안전구역도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됩니다. 란 말입니다. 또 4번에 보시면 아주 높은 건축물 뭐 20층 3층이 나오는데 11층 이상 되는 건축물인데 11층부터 그 위에도 뭐 12층, 13, 14 있습니다. 있는데 요 11층부터 그 위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딱 되어지면요. 요 건축물이 평지붕 형태 건축물과 또 이 경사진 지붕 형태 건축물이 나올 수 있죠. 보통은 다 우리가 시내 보시면 업무용 빌딩 다 평지붕입니다. 한데 저기 뭐 롯데월드라든지 보시면 경사진 지붕도 나옵니다. 이때 평지붕이면요. 평평한 평지붕이면 옥상에 H 뭡니까? 헬리콥터 창장을 설치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사진 지붕은 그 헬리콥터 창장을 설치를 하지는 못하는 대신 경사진 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또 둡니다. 그래서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이 경사진 지붕 아래 설치하는 요 대피 공간 설치하는 건축물, 요 대피 공간 부분, 요 부분은요, 연면적에 포함이 되지만 용적률 할 때는 제외해준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또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꼭 하시고, 요 네 가지는 연면적에는 포함이 된다.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연면적에서 없는 걸로 봐주겠다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곳이다. 하면 돼요. 그 지하층은요, 10층을 파든 15층을 파든 지하층 공사비가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파는 부분들 전부 다 용적률, 건축 규모 제한, 무슨 상한선에는 잡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106페이지 가보시면 이러한 우리가 각종 면적 네 가지를 할 때 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는 것을 또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 하면은 건축 면적이 대지에서 덮고 있는 비율, 덮을 패자, 덮고 있는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대지 면적에서 요 건축 면적 비율, 건축 면적 가장 바깥쪽에 튀어나와 있는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면적들, 이 면적이 차지하는 대지에 대한 비율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보시면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건축 면적 비율 이렇게 부릅니다. 비율은 100%죠. 그래서 요 옆에 구문을 보시면 대지가 100이네요. 100인데 건축 면적이 60이다. 곱하기 100% 딱 해보면 60%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건폐율들이 말입니다. 우리 토지들 종류, 우선 주상공 녹지들, 또 보시면 도간 농자여서 각 용도 지역들별로 해서 보시면 그 상한선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상한선을 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용적률이죠. 하면 이건 빈칸을 채워라 이렇게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는 율인데 용적은 률이라 부릅니다. 두음법칙. 자,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이다. 라고 합니다. 면적. 그런데 우리가 연면적 하면
하나의 건축물만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합계어 있죠. 만약에 이 대지 안에 건물이 뭐 A동, B동, C동, 세 동, 이렇게 네 동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의 건축만의 연면적인데 이걸 전부 다 합한 표현이 뭐냐? 연면적의 합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1동 연면적, 2동 연면적, 3동 연면적 다 합한 것이 1, 2, 3동 다 합한 것이 연면적의 합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등도 다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 우리 앞에 지에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뭘 제외해준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거 할 때만 아까 말한 앞에 있는 건 네 가지를 빼준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른편에 보니까요, 대지 면적이 100인데, 이것이 100인데,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다 보시면, 이것도 66,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이다. 60, 60이네요. 그러면 300이야, 300. 곱하기 100% 하니까 이제 300%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만약에, 요 건물에서 만약에요, 지하층이 또 있어, 지하층이. 이 건축물에서 만약에 지하층이 또 한 두 개 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은 면적이다면, 지하층도 60, 60이 나와. 그러면 이 5가 아니고 60 곱하기 1, 2, 3, 4, 5, 1, 2에서 7을 하면 7. 그러면 7, 6, 42, 420이 됩니다. 연면적은요. 그렇지만 이 지하층은 이 건물 연면적은 이렇게 지하층이 두 개 들어간 전자에서 420 이렇게 나왔지만은 용적률 할 때는 지하층을 빼고 간다 해서 300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300%가 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지하층은요. 만약 지하층에 두 개 층이 있다. 지하 1층 60, 지하 2층 60이다. 그러면요. 위에 1, 2, 3, 4, 5층 합쳐서 다 5, 7, 35, 300, 67, 42에서 420제곱미터가 연면적이지만 용적률에서는 밑에 두 개 빼고 5, 30, 300만 본다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의 높이와 청수도 이제 산정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높이 하면요. 지표 위에 부분만 가지고 높이로 봅니다. 지표 아래 지하층을 판 것은요. 높이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표면에서 해당 건축물의 상단까지가 건축물의 높이다랍니다. 높이. 상단하면요. 옥상면, 옥상 바닥면, 옥상에 바른 바닥면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옥상의 바닥면입니다. 그래서 요 지표면에서 건축물 요 상단까지가 건축물의 높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기역편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건물 높이를 산정하는데 건물이 1층이 전체가 다 필로티가 이렇게 설치가 딱 되어 있어요. 필로티가 있다. 그러면요, 필로티도 건축물 높이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필로티도 건축물 높이에 포함돼요. 몇 메타냐 할 때 필로티 다 포함해서 건물이 400m다 이렇게 높이 잡습니다. 그런데 자, 1층 전체가 필로티가 있다. 높이에 포함이 되어져. 그런데 높이 말고 높이 제한 있죠? 1조 높이 제한 등 높이 제한이 나옵니다. 높이 제한할 때는요, 요 부분 빼고 요것만 가지고 높이 제한할 때 산정한다랍니다. 그래서 보통 이 건물 높이가 503m다. 뭐 한국에서 1등이다 할 때 필로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높이 규제에서 볼 때는요, 1층이 다 몽땅 필로티야. 그러면 503m가 아니고 480m다. 이렇게 해서 필로티를 제외한 부분만 가지고 높이 제한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필로티는 높이에 포함된다. 우리가 아까 봤죠?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 용적률을 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한다. 와 같이 필로티도 높이에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는 필로티 청구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 용적률 적용할 때는 지하층을 제외해준다. 필로티 부분도 높이에 포함이 되어진다. 근데 높이 제한 적용할 때는 필로티 이 청구를 높이에서 제외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또 D가 보시면요. 옥상의 돌출물과 난간벽, 특히 난간벽 나옵니다. 난간벽. 여러분들 옥상 가시면 이렇게 난간에 벽을 이렇게 쌓아둡니다. 벽을 쌓아둬요. 이 벽이 막힌 벽이야. 콘크리트나 각종 어떤 벽들로 막혀 있습니다. 높이에 포함됩니다. 높이에 포함이 되어져요.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난간벽이 비어져 있으면 높이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파이프 난간, 또 구멍이 크게 나 있다. 그러면 높이에서 빠지지만, 근데 막혀 있다. 그럼 높이에 포함이 되어진다. 라는 말합니다. 이 부분 또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니은편 있죠. 니은편은 잠시 밑에 보시면 1번하고 요 니은편하고 같은 식에 연결되는 같은 내용이다 보면 돼요. 그때 보겠습니다. 자, 박스 밑에 보시면 반자 높이가 나오죠. 반자가 뭐냐? 여러분 아십니다. 천정이야, 천정. 천정하면 우리가 보이는 바로 이거 말하죠.
건축물 하시면요, 건축물 딱 보시면 이 건축물들은요, 바닥 구조체가 다 있어요. 각 층에 슬라브가 다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설치합니까? 난방을 설치하고 장판을 덮어 씌웁니다. 장판을 덮어 씌워요. 이 장판을 덮어 씌운 것이 바로 방의 바닥면. 요건 바닥 구조체라 부릅니다. 또 그 위에 장판이나 배관을 해서 다시 겹겹이 쌓아 놓으면 이게 바닥면이라 부릅니다. 해서 보시면 반전한 것은요, 또 위에 보시면 전기선, 닥터선이 안 보이게 하려고 또 뭘 합니까? 전기선, 닥터선이 안 보이게 하려고 천정을 또 설치합니다. 천정. 이 천정이 뭐냐? 부를 때 반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반자 높이라고 할 때는 말입니다. 요 발전 바닥면에서 요 천정까지 이 높이, 요게 바로 반자 높이다라고 합니다. 예요. 근데 청구는 또 뭐냐? 청구는요, 요 반자 끌어내고 바닥면을 끌어냅니다. 원바닥, 시멘트 바닥, 슬라브라 부르면 슬라브. 요 원바닥 슬라브, 이 바닥 구조체, 요거 위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에까지가 이것이 청고다, 청높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바닥 구조체, 시멘트 바닥, 슬라브, 그 위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위에까지가 청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빠져있지만 우리가 처마 높이라고 또 이제 처마 높이라고 해서 처마가 있습니다. 할 때 요 처마 요 끝부분 여기에서 요까지냐 요것이 아닙니다. 처마를 받치는 벽체나 기둥체나 지붕체가 있어요. 요 높이도 아닙니다. 아니고 요 보시면 여기 어딥니까? 처마를 받치는 벽체나 요 기둥체 상단 또는 요 깔돌이 상단 요까지가 처마 높이다란 말도 여긴 빠져있지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수편에 가시면 또 2번과 3번 보십니다. 청이 애매하네요. 애매합니다. 이 말은요, 이 청이 보니까 꽤 높은데 높이가 12m인데 1청 단청으로 쓴다. 이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창고나 공장 가보시면 그 청, 한 청 높이가 뭐 20m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그것이 한 층이 아닙니다. 청이 애매하다. 그러면요, 4m마다 한 개 청으로 봐버려. 4, 3, 10이죠. 이 밑에 그럼 1청, 2청, 3청, 12m. 이미 3층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청이 애매하면 4m마다 한 개 층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법 가시면 또 3m마다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일반금은 4m다 이렇게 또 하시면 돼요.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시면은요, 부분마다 청 높이가, 청수가 다른 건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분마다 청수가 다른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보시면 대학교 체육관 가보시면요, 최대 건물 옆에 보시면 강당이 이렇게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이중화되어 있는데 최대 건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시면 강당 건물은 보시면은요, 이렇게 1층, 2층, 3층 딱 돼가지고 뭐 제일 3층에 대강당, 뭐 중앙당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높은 부분이 보니까 3층이고 낮은 부분이 7층이다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가중 평균이 아니고 이럴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가진 것이 어디냐? 이렇게 제일 많네요. 그럼 이쪽에 1, 2, 3층 되어 있지만 전체가 다 7층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혼일대 보시면 상가 건물들 보시면 상가 오피스 딱 붙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상가 크게 1, 2, 3층 딱 되어 있지만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딱 보니까 뭐 10층, 이쪽은 3층이다 할 때 이 건물 몇 층이냐 물으면 가중 평균도 아닙니다. 가장 높은 10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참고로 보시면 여의도 가시면요, 이 더 현대라고 하는 최신식 현대 백화점이 있습니다. 현대 백화점. 그건요, 지하가 8층, 또 지상이 6층. 근데 그 옆에 파쿠어 돼가지고요, 58층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현대 백화점은 전체가 다 그 6층으로 외형상 보이지만요, 전체가 다 몇 층이냐 딱 부르면요, 48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통로 때문에 건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합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차이가 또 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수의 1번하고 그 위에 높이의 니은편하고는 또 무슨 말이냐라고 이게 또 중요한 말이죠. 오른편에 보시면 예시되어진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이 나와요. 오른편에 여기 보시면 딱 나오네요. 요 그림을 말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자, 만약에 요 건물 높이가 이까지가 얼마냐라고 보니까 이까지가 만약에 100m였습니다. 100m. 또 요 기타 높이 여기 옥상에 탑 보니까 또 옆에 15m나 이게 딱 올라가 있네요. 또 청수를 딱 보니까 만약에 요 높이가 여기까지가 제일 상층부가 30층인데
옥상 탑도 한 3층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높이가 15 플러스 100m 해가지고 115냐 또 층수가 33층이냐 이렇게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이 건물을 위에서 수평에서 투영해서 봅니다. 수평에서 투영해서 봐요. 딱 보니까 이걸 수평에서 투영해서 보면 요 건축 면적이 이렇게 딱 보일 것이고 탑 면적이 이렇게 딱 또 보일 것입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건축 면적이 만약에 800이다 딱 돼 있네요. 가장 넓은 건축 면적. 탑 면적, 옥탑 면적이 또 100이다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이럴 때는요. 이 건축 면적에 대비해서 요 탑 면적이 8분의 1까지 이하가 되어지면은요, 높이는 12m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또 밑에 보시면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은 청수에 다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건물 딱 보시면 지금 건축 면적이 800이요. 800이죠? 건축 면적이 800인데 지금 탑 면적이 100입니다. 딱 8분의 1 딱 걸렸네요. 8분의 1 딱 이하입니다. 그러면요, 요 1, 2, 3층이라 부르는 3층은 몽땅 제외해서 계속 이 건물 30층으로 남는다. 그런데 높이는요, 15m, 12m를 넘는 부분, 12m까지는 공제, 12를 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15에서 12 빼면 3m 남죠, 3m. 그래서 이까지가 100m이면 3m는 높이에 더해진다, 포함된다. 그래서 103m다 됩니다. 층수는 30층이다. 이렇게 딱 제한해버리죠. 층수는 몽땅 공제지만 높이는 12m만 공제, 넘는 부분 높이는 높이에 더해진다. 라고 합니다. 옥상 부분의 그 탑이, 옥상 탑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 가장 넓은 건축에 대비해서 8분의 1 이하이면은 높이는 12m 공제, 나머지는 합하고 층수는 전부 다 공제해준다. 라는 의미에서 니은과 여기 동그라미 1번 문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이제 각종 어떤 용어에 관한 산정에 관한 어떤 정의, 용어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 항상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이제 건물의 건축, 좀 전까지 총칙에서 적용 범위, 적용 대상물, 또 적용 행위, 또 적용 지역적인 범위, 또 각종 용어에 관한 사항들, 면적에 관한 사항들을 배웠습니다. 그 전체를 다 포함하면요, 한 2개 이상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딱 합니다. 건물의 건축에서 건축 절차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